시총 5천억 원 미만의 기업들은 솔직히 투자자분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한국 IR협의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발간한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김태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조하는 테크 기업입니다. 동사는 레이더 제품 및 공정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제품 생산은 전문 업체에 100%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41억 원을 굉장히 미미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고객사와 차량용 이미징 레이더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제품의 적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매출 성장 기대는 큰 상황입니다. 동사 매출액은 기술 적용 분야에 따라서 모빌리티하고 비모빌리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모빌리티가 80.5%, 비모빌리티가 19.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 부분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특수장비차, 드론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비모빌리티 사업 부분은 헬스케어, 산업과 스마트 시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개발을 하는 이제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설계 쪽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구체적인 요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4D 이미징 레이더 상용화 기술 경쟁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발생시킨 후에 반사되는 파형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와 라이다가 빛을 이용하는 반면에 이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 조건이라든가 이물질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해상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 4D 이미징 레이더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를 수평 수직으로 배치하여서 물체의 대략적인 모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더 센서이기 때문에 기존 레이더 센서와 달리 대략적인 모양을 물체의 유무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모양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D 테크X에 의하면 2020년에 4D 이미징 레이더는 900만 개에서 2030년에 3.6억 개로 연평균 45%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균열 배열 안테나 설계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레이더 센서의 각도 해상도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고난이도의 실시간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인식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연구 조직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중앙연구소랑 고객의 요구 상황 분석 및 기술 대응을 해주는 알파 연구소가 있는데, 특히 이 알파 연구소는 고객에게 맞춤형 기술 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서 동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매출 증대 기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1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35억 원으로 거의 한 3배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 목표는 200억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의 양산과, 두 번째는 제품의 적용처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계약 확보, 이거에 의해서 매출 증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매출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일본 넥스티 일렉트로닉스로의 납품인데요. 넥스티 일렉트로닉스는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이면서 전자제품을 주로 거래하는 상사입니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 넥스트 일렉트로닉스사와 레이더 납품에 대해서 이미 시기와 납품에 대해 시기 및 가격을 확정을 한 상황이고요.
에어컨과 가정용 헬스케어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일본에서 동사의 레이더는 가정에 설치가 되어서 노인들의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도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지속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그 동사는 현대모비스와 GM과 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 개발 계약을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 초에 현대모비스와는 개발을 종료를 했고 GM과의 개발 계약은 올해 7월 정도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와는 작년에 개발 우수 사례를 뽑혔기 때문에 올해 현대모비스와 논의를 통해서 양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현재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지방 정부와 학교 버스에 들어가는 에이다스용으로 동사 레이더를 납품하는 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 대당 고가의 레이더가 들어갈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게 수주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레이더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이 레이더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13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전년 대비해서 한 230% 정도 증가하는 실적입니다. 영업 적자 같은 경우는 30억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사의 매출액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 일렉트로닉스로서의 제품 납부, 그 다음에 모빌리티로서의 수요 외에도 LG전자로서의 에어컨용 수요 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특수 장비차용 수요 증가가 이 매출액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30억 원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적자는 작년에 대비 유지가 되지만 작년에는 54억 원 적자에서 올해는 30억 원으로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관비는 전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매출 원가율이 비모빌리티 부분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궁금한데 주가 리레이팅을 위해서 어떤 모멘텀이 또 필요한 시점일까요? 네, 동사의 그 현재 2024년 예상 PBR이 10.2배인데요. 10.2배라는 수준은 지금 현재 과거 추이의 PBR 밴드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이후 동사의 주가가 PBR 밴드 7.0배에서 25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거 이제 동사가 상장을 한 시기가 작년 8월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사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피어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상장사로는 지금 마땅한 게 없습니다. 네. 비상장사로서 비트 센싱이 있는데 아직 상당히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이 비트 센싱이 주가가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가치를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해외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 동사가 이 주가가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수주에 의한 매출 급증 가시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에 의한 매출 급증 여부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네,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그 코스닥 상장할 때 네. 의무 보유로 매각이 제한되어 있던 물량이 좀 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출회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동사가 작년 8월에 상장을 했고 그때 공동 행사자들의 지분이 21.4%가 있었어요. 이거는 상장 후 12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올해 이제 8월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들 지분이 26%가 있었는데 이 지분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매각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미 매각 제한이 풀렸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지만 동사 주가가 반등하거나 상승할 때 이 매도로 인해서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네.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현 연구위원과는 4D 이미징 레이더 설계 기업인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번에는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가요?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된 조직공학 기반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무슨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를 비롯해서 안면 조직 고정용 실리콘 제품 등의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면 매출 비중으로 보면 뼈 이식제, 피부 이식제를 포함한 인체 조직 이식제가 47.7%, 그리고 리프팅실, 모발 이식기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사업 부분이 43.4%, 그리고 기타 인공유방 보형물, 흉터치료제, 코스메슈티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 품목으로는 치과용 동종골 이식제인 슈어오스, 그리고 피부 이식제 벨라젤 HD, 그리고 2014년 5월 달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안면 조직 고정용 실로 허가받은 리프팅실 민트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동사의 주요 주주로는 최대 주주인 황호찬 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25.2%,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인 오스테 임플란트 10.4%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용 의료 기기 쪽에 속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이 요즘에 워낙 핫하기도 하고 네. 주변을 둘러보면 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네.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는 맞습니다. 네, 사라지지가 않는데 네. 여기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네. 그런 리프팅 관련된 우리 의료기기 장비 회사들 많이 봤잖아요. 네. 사실 소득 수준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이 예전에는 뭐 정년이 60 정도였다면 지금 계속 그게 70대, 80대로 계속 사회활동을 하시다 보니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그쪽에 이제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쪽 시장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뭐 꾸준한 식단 관리, 운동,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같은 걸 아무리 쓰더라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쪽을 한다고 해도 예방이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름입니다. 주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얼굴 주름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요새 사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모 젊음에 대한 욕구 때문에 주름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관련된 미용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톡스로 알려져 있는 보톨린 톡신, 필러 같은 시장, 비침습 미용 시술이 대세로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리프팅 시술이 굉장히 리프팅 관련된 시술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과거에는 리프팅은 노화로 인해 그 피부를 끌어올리고 탄력을 주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대해서만 선호도가 있다라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2030 세대도 얼굴 라인을 잡는다든지 얼굴 비대칭 교정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 관련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주름 수술의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적 방법, 비수술적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적 방식은 근데 안면 거상술, 같이 실제 늘어진 최소 절개를 통해서 늘어진 피부, 지방, 근육을 당기는 수술인데요. 즉각적인 효과는 가능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긴 회복 시간 등의 단점이 있고요. 비수술적 방식인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 시술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실리프팅 시장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의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후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회복 시간 없이도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해당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 친구 엄마도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굉장히 네. 만족해 하신다는 후기를 들었고 네. 주변에 보더라도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리프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좀 놀라기는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한스 바이오메드를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들은 뭐가 더 있을까요? 네, 그 한스 바이오메드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공학
을 이용을 하여 인체에 이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품목이 이제 민트 리프트라는 아까 리프팅 실이고요. 네. 기타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흐름이 결국은 한 가지인데요. 2020년도에 동사의 대표 품목 중에 하나였던 벨라젤이라는 인공 유방 보형물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이제 제품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매출이 그 감소가 됨에 따라 2021년부터 동사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요. 동사는 그 사이에 민트 리프트를 비롯한 다른 제품들의 매출을 확대를 하면서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는 아까 문제가 됐었던 벨라젤 제품이 다시 판매가 되면서 그 매출이 2025년부터는 완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가장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민트 리프트 제품이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민트 리프트는 동사의 매출 1위 품목군으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팅 시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트 리프트는 그 리프팅 실 제품들이 다른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봉합사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봉합사를 이용한 리프트 실 제품과는 효과 측면에서 아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약처에서 얼굴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리프팅 효과가 입증된 안면 조직 고정용 실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내 분해되는 흡수성 재질인 PDO 성분을 원재료로 해서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안전하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 전체에 360도로 3D 돌기가 분포해서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고정되고 인장력, 고정력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경쟁 제품에 대비해서 안전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좋은 제품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동사의 민트 리프트 같은 경우는 시술 부위나 목적 등에 따라 10개 이상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시술 부위에 따라서 맞춤형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이러한 효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제품으로 육성할 제품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벨라젤의 그 공백기를 메우는 차세대의 성장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피부 이식제 대표 품목인 벨라셀 HD입니다. 벨라셀 HD 같은 경우에는 그 유방외과 등에서 유방암 시술 시 가슴 제거 및 보존술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 벨라셀 HD 매출액이 2020년에는 5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2023년에는 89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158%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에 유방암 수술이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절제술이 암의 국소 재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유방 보존술에서 유방 절제술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절제를 하다 보니까 절제 후 재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이 재건을 위한 수술에 저희 제품들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치과용 동종골 이식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통한 시장 성장이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치과용 골 이식제는 면역 거부 반응이 가장 적은 동종골을 이용해서 국내 최초 커브드 시린지 타입을 도입하여 수술 시 편리함을 증대한 제품입니다. 임플란트 분야에서 글로벌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 오스테 임플란트와 국내 독점 계약을 통해 이미 납품을 하고 잘 팔고 있고요. 2023년에는 오스테 임플란트와 치과용 동종골 이식제에 대한 중국 시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부터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가시성이 높은 2025년의 성장입니다. 2025년에는 동사가 중국에 있는 위고그룹과 합작 기업인 레보스라는 회사가 제품의 허가 및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 동사의 가장
매출 1위 품목이었던 인공 유방 보형물 벨라젤이 재출시를 통해서 2025년에 큰 폭의 매출 성장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중국의 골 이식제 사업 전개를 위해서 2021년에 중국의 위고그룹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였습니다. 위고그룹은 중국의 정형외과 전문 의료 장비, 소모품 유통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중국 전역에 약 6천여 개의 병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위고그룹의 정형외과 유통 인프라, 한스바이오메드의 제품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중국 시장을 침투해서 사업 확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굉장히 조건이 좋은 게 이 레보스가 고리식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제공의 대가로 레보스 매출액의 3에서 5%를 로열티로 수출을 합니다. 그거는 매출 및 이익으로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 매출 및 이익은 동사의 실적에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보형물 벨라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약 24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동사의 최대 매출 품목이었으나 2020년 말에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 이슈로 인해서 제조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라고 표현은 하지만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었고요. 당시 이제 이거는 기업이 실수한 이슈긴 한데 원재료 좀 조달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 회사에 유사한 다른 좀 성분을 갖다 썼는데 여전히 다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제품이어서 유사하진 않았지만 동사가 동사가 벨라젤 제품으로 허가받을 때 신고했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동사가 이 벨라젤 제품은 2023년 3월부로 문제가 없다라고 다 이제 판명이 되어서 판매 정지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매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성형외과 등의 의료 현장에서 효능 효과 측면에서 벨라젤 제품이 빨리 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그 벨라젤의 원재료인 의료용 실리콘 수급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 2023년부터 계속해서 또 그 원재료 사하고 공급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원재료사와의 원재료 공급 이슈를 해소하고 나면 빠르면 2024년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벨라젤을 재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걸 통한 매출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의 매출 1위 품목 민트 리프트부터 우리가 2025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 1분기 때 대부분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었어가지고 네네. 한스바이오메드는 올해 실적 추정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분기 실적은 나왔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올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린 게 9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2024년 실적 그러면은 이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2024년의 실적은 매출액 8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영업이익 69억 원으로 흑자 전환, 지배지주 순이익 1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 사실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흐름입니다. 민트 리프트는 여전히 국내에 꾸준히 잘하고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지금 브라질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해외를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벨라셀 HD를 비롯해서 국내 피부 이식제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오스템 차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치과 이식제 같은 경우에 매출이 올해부터 반영이 되면서 전사적으로는 약 10%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동사가 작년도에 좀 보수적으로 비용들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주식 보상비도 있었고 신제품 재고 등에 대한 재고자산 폐기 충당금 등을 작년에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판금 비율이 전년 대비에 크게 개선되며 이익률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실적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인체 조직 이식제, 리프팅 관련 미용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동사의 20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PER 128.7배, PBR 3.1배, PSR 1.8배 수준으로 동종 기업을 비교를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고평가 구간입니다. 하지만 현 주가 수준은 5개년 동안의 동사의 PBR, PSR 밴드
차트상에서는 하단 구간에 여전히 유치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동사의 그 실적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2025년부터라고 봐야지 좀 더 이 회사를 보는데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국의 레보스 제품 인허가를 통한 사업 전개, 그리고 국내 벨라셀 재판매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는 매출 및 이익이 한 단계 레벨업되면서 동사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벨라젤의 이제 판매 정지가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 대했던 것 같아요. 2023년 3월 달에 이제 재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랐다가 이게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하면서 발이 빠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에 이제 기업 탐방을 가서 회사하고 다 확인을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 이게 이제 사실 당연히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정지가 됐다고, 이게 해소가 됐다고 해서 바로 짠 하고 출시하는 거에 대한 사실 부담감 또 한 가지 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의료용 실리콘에 대한 수급이 좀 되게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제품말과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또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딜레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되면은 동사의 주가 반등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사실 이제 리스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뭐 재판매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재료 공급에 따른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시기 여부만 우리가 잘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25년이 더 기대되는 조직공학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